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성장,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볼게요.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따따따따따 뭐 이렇게 문장,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난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생활이 많이 제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라는 것들에 맞추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5가지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써봤다고 생각을 하고 쓴 것은 그대로, 생각나는 거는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이제 계속 강의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감정이 써 있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코로나랑 관련해서? 저는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사실 막막한 것도 있었고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감사한 것도 있어요. 저는 왜 감사하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제 개인 생활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한 거를 좀 잘 못 참아서 이제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약속을 막 잡고 많이 그랬었는데 코로나는 그럴 수 없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런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혼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도 조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걷는다거나 이런 거. 저도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사함.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니었으면 갖지 못했을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감정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들을 주로 많이 경험을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되게 코로나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수 있어요. 뭐 우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니까 외롭고 단절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뭐 예를 들어 단절됐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책도 읽을 수 있고 친구들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과 이제 비대면으로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된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그런 고독한 상황이나 이런 그런 감정들을 조금 느껴보고 그럼 여기서 내가 조금 어떻게 할까? 이 시간을 너무 외로움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다면 그랬을 때는 이제 본인의 생활, 그러니까 뭐 책을 다시 읽는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들로 조금 채우니까 삶이 조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 때는 그런 우울함이라든지 무기력감이라든지 불안감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친구들을 못 만나서 소외감을 느끼고 단절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다운되니까 계속 혼자 있고 계속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계속 그 감정을 계속 되뇌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을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우울하다, 화가 난다, 불안하다, 울적하다,
그러니까 잠이나 자자. 그러면서 이제 생활 자체가 막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고 싶을 때 자고, 또는 뭐 인터넷 하다가 그 다음날 뭐 늦게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생활이 루틴해지지 않다 보니까 더 어떻게 되죠?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뒷부분에 우울하고 불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 원래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거는 되게 규칙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루틴한 어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뭘 한다 이런 계획이 아니더라도 루틴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루틴한 생활 계획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야만 내 뇌와 관련해서 그런 규칙적인 어떤 활동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뇌에서는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 같은 것도 우울이나 불안에서 좀 벗어나서 활기차네? 이런 감정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울한 경우에는 가끔 이 우울함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우울한 감정 자체는 어쩔 수 없고 이 감정 자체를 막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그 감정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2차적인 감정이 들죠. 뭐냐면 난 아무것도 안 하네, 무기력하네, 그런 내가 한심하다. 그러면 더 절망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너무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충분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경험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적응한 경우들이 있고 적응과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코로나라는 큰 위기는 전대미문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 때 적응이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 때 부적응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 사람들은 아픈 만큼 성장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팠을 때,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외상후, 뭐 예를 들어서 외상후에 나타나는 뭐 불안, 증상, 장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픈 경험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성장과 관련해서는 아팠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회복하는 탄력적인 유연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도전적인 상황이나 역경에서도 내가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적응력, 에너지 이런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역경이 있을 때 그 역경도 너무 지쳐 있으면, 너무 무기력하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원래 역경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에너지, 그리고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힘,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긍정적인 힘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어려움이 되게 많았던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성장을 보여준대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위기, 예를 들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는다거나 내가 아프다거나, 또는 살면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이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사망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의 마음은, 뭐 이별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저는 대학 다닐 때 제일 큰 위기가 뭐였냐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아직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은 마음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뭐 마음이 식었다거나 이럴 때, 처음에 그게 이제 제 20대 제일 힘든 경험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어떤 역경이나 위기나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거 왜,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마음이 떠났지?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위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없는지 이런 위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하는 그 트라우마나 그 위기가 지금 코로나처럼 이 코로나 자체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없앨 수 없다면, 이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위기가 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20대 되게 큰 시련을 당했다. 그러면 이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건 뭐 노력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항력이죠. 그럴 때는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여전히 마음이 있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상대방은 마음이 없다. 그럼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저를 통제하는 거죠. 뭐죠? 내 마음, 내 슬픈 감정, 내 아픈 감정, 이것을 내가 이해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이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 뭐 친구들하고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마음도 뭐 얘기하면서,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헤어지고 나면 되게 내 자신이 밉잖아요. 그럴 때, 나를 좀 더 내 스스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든지 특히 이제 코로나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기는 기본적으로 그 위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사망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내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까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